니즈 어세스먼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실제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난 특히 올해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필리핀의 반타양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로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기술로서 이 시작은 독일의 GIZ로부터 요청이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웨이스트를 에너지화하면서 마이크로그리드 가는 이러한 내용을 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 한일 시멘트의 기술을 저희가 같이 융합을 해서 시작한 과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커패시티 빌딩을 통해서 반타양 지역과 많은 그 교류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끝나고 커패시티 빌딩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지면서 반응이 좋아서 세부와 같이 연결해서 내년에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DB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와 이제 MOU를 하면서 IDB와 연관된 도미니카 리퍼블릭 지역에 마찬가지로 웨이스트를 에너지화하고 마이크로그리드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기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과 KC 코트렐의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였고, 특히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커패시티 빌딩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많은 신뢰를 쌓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웨이스트는 저희가 피저빌리티를 마치고 보니까 10메가와트의 그러한 그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 강조드릴 것은 IDB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특히 IDB가 IENDA 이런 그 기구를 다 소개를 해주면서 도미니카 리퍼블릭과 되면서 저희가 이제 GCF 프로포설을 이번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CF 프로포설을 IDB에게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좀 더 검토를 함으로써 GCF에 제출이 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프로젝트는 GGGI와 같이 함께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몽골의 환경 녹색개발부 장관과 처음 시작을 해서 GGGI의 몽골에 있는 오피스와 같이 시작을 했고, 이것은 킨더가르텐의 그 빌딩을 녹색화함으로써 빌딩으로 하고서 1,500개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모델, 그리고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모두 끝냈고, 또한 거기에 다른 대학과 연결을 함으로써 커패시티 빌딩을 한 번 했고, 또 이제 1월에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이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몽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과 이러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ADB의 그 보조를 받아서 앞으로 파이낸스 이슈를 풀어갈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피저빌리티를 하면서 테크니컬, 인바이러먼털 어세스먼트 했던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저한테 8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머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GTC가 처음 창립됐을 때 저희 미션이 국제기구의 그 CTCN,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센터 네트워크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미션이었고, 올 5월에 56번째로 저 미션이 이뤘고요. 그리고 CTCN과 지속적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많은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 같이 TEC, 테크놀로지 유객 커미티도 저희가 계속 참석하고, 제가 이제 올해 두 개의 슬롯이 돼 있는데 코리아하고 몰디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카21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을 것 같고요, 위원으로. 그 다음에 CTCN하고 그 다음 특히 ADP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기술 기반의 한국의 어떤 텍스트, ADP의 텍스트 역할이라든가 텍스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UN 기구와 ADB, 월드뱅크도 사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도 이집트, 그 다음 터키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사실은 저희의 고객은 이 아래에 있는 디벨로핑 컨트리가 되겠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IDB라든가 GGGI,
그리고 GCF에 관련된 이런 협업을 통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UN 어플리에이티드 오거나이제이션, 즉 UNDP, UNSCAP, 우리 UNSCAP 계신데요. 라마크리시나 계신데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LG 같은 경우는 LG의 ESS 그 사업단하고 저희가 같이 연결을 해서 한국의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성공사를 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 오실가스 감축 목표 설립, 그다음에 국가 오실가스 통계, 또 사업장 오실가스 통계, 그다음에 국제 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제가 발표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어떤 온실가스 정책을 해왔고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력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제도를 통해서 시행된 건 2012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년에 저희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는 걸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약 560개 기업이 목표 관리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금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지금 한 525개, 그다음에 이번에 16년부터 또 새로 추가적으로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개 업체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서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목표 관리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공식적인 온실가스 통계는 2012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면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약 한 87, 8%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나오고 그 외에 한 10% 정도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와 달리기 한 2000년 초반까지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한 7, 8%씩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한 1, 2% 2, 3% 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제 2009년에서 10년에 올라갈 때 9.5%가 올라갔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증가율이 연평균 한 1, 2% 그때는 하늘 낮은 증가율을 보여요. 과거에 우리가 90년대와는 다른 그런 구조를 보였고, 최근의 경우에는 2012년 같은 경우는 2011년 대비 0.4% 감축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15년까지, 그러니까 12년까지 온실가스 통계가 있고, 온실가스의 한 87%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통계는 현재까지 잠정 시입니다만 2014년까지 통계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GDP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쭉 보셨을 때 연평균 한 5.2%, 5.5% 쭉 이렇게 2010년 6.5, 3.7 증가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1차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0.7, 12년부터 0.7, 0.6, 0.6 굉장히 낮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뭐 4.9%, 5% 연평균 4% 증가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력 소비조차도 그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다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증가하는 속도는 더 이상 증가 속도가 증가하지 않거나 이제 감소하는 걸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생긴 이후로 그 3차 국가 온실가스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BUR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GIR이 어떤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도국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능력 형성 자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개도국에 능력 형성을 하는데 개도국이 제일 중요한 게 개도국 자체의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통계 관련하고 그다음에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는 모형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시티 빌딩하고 하나는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양자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에서는 C2GMF라고 해가지고 개도국에 지금 현재 23개국이 지금 회원국으로 있고 각 국가마다 전문가 한 분,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센터로 초청을 해서 현재 매년 그 국가들의 공통적인 주제로 해서 국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랜스포트, 파워, 발전, 빌딩, 웨이스트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동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국 내에서도 저희 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거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한 20개국부터 온실가스 통계 관련돼서 20명, 그다음에 여기 각종 모형 관련돼서 20명 해서 약 40명을 저희가 4주 동안 초청을 합니다. 4주 동안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를 갖다가 각자 두 개 모듈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한 195명을 갖다가 제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명 했고 이 중에서 일부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강사로 일체월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순환을 하고 이렇게 교육받는 거하고 같이 저희가 해당 국가 혹은 다른 나라의 협력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어떤 그 각 국가의 인벤토리 모델링 하는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뭐 선진국, 개도국에서 그 모형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매년 국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까지 6차례 와서 전설했고 올해는 포스트 2020 감축 목표 관련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정확히 되겠습니다만 이제 양자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해서 내년부터 UN OSD 송도에 있는 UN OSD하고 같이 파키스탄의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지금 세워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하는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급격하게 되고 우리들의 편의성과 그리고 우리의 부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면에서 많은 자원의 고갈과 그리고 우리가 먹은 식량에 대한 위기까지도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후변화가 우리가 무관한 그런 분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고 쇠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회에 같은 주민으로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슬럼화된 도시에는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형 건물은 단순히 에너지만 소비하는 그런 건축물들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곰팡이와 그리고 물 그리고 통풍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틈새 바람이 들어와서 그 불쾌한 그리고 불결한 그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건축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성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건축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의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왔다고 봅니다. 서해안 주택가 쭉 보시면요, 여기 밑에 물 흥건히 내려와 있고 우리가 아래쪽 보시면 공사에 빗으로 있고요.
지은 게 겨우 1년 된 아파트에 생긴 문제, 심각한 변로 현상이 공포까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여기 아파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닌 가족의 건강입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기침이 시달리고 있다는 아이.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로 인한 문제라고 부모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실내의 온도의 차이.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유리잔에 차가운 물 담아두면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벽면의 온도를 확인해본 결과 차가워서 어민도가 20도, 21도 정도 되거든요. 현관문 모서리 같은 경우는 13.6도, 10도, 7도 정도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바깥의 찬 기온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된 집은 없는 걸까요? 정말 캅 1부터 지금 올해 있을 캅 21까지 지금 우린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지구와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의 지구와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더 없이 향상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정부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많은 법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도 하면서 관련된 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서울의 도시만 보더라도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도시가 쇠퇴하고 그리고 뉴타운 개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뉴타운이 다시 해제하고 지금의 이슈는 도시 재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 재생에 입각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는 이 도심지 안에 들어서야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Cars and factories. Power plants operate all year round to supply energy. Carbon dioxide produced from the cities traps the sun's heat, which causes global warming. As a result, polar ice caps melt, causing pollution to the air, which is bad for our lungs. The harming of our environment is also caused by unnecessary use of energy in our homes. The fast-growing economy and rapid developments are the main causes of low-cost but low-quality and energy-inefficient buildings with high utility bills. Moreover, these homes fall short in providing comfort for the occupants. A house that keeps us warm during the winter and cool during the summer. A house that causes minimal harm to our environment and provides us with healthy living spaces. Where can we find such place? The answer is zero-energy housing. Zero-energy houses protect us from the cold, heat, and humidity without causing CO2 emission. This is due to the energy-saving design techniques that are applied in the building and the proper integration of renewable energy systems. For the past 20 years, Germany, UK, Sweden, Austria,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houses that use healthy and clean energy. In the fall of 2016, Korea's first zero-energy housing complex, which focuses on human and the environment, will be in oper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ity of Seoul, and the Nohongu Office invested. The Korea Agency of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d Zero Energy Housing Complex Research Consortium researched. Myeongji University, Zed Architects, KCC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Seoul Housing Corporation will all be monitoring the process of research, desig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The Zero Energy Housing Complex is based on 4 principles.
We use high-performance and energy-efficient materials to make warm buildings. We have also researched on energy-saving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Approximately 150 different design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ere used. To provide a pleasant environment, we created eco-friendly exterior spaces while making sure that only clean air flows into the buildings. We designed the houses so that they would be free from condensation and molds. For the happiness of the occupants, a flexible interior space is provided. We took extra care to provide the occupants with a comfortable experience, regardless of their age, gender, and condition. This space will keep residents entertained. Public and educational spaces at lower level areas adjacent to the side of the main road to create a sense of unity among the residents. A large number of community buildings and commercial facilities to create spaces for communication. A house is not just a property for sale. It is a space for living. There are things that matter more than money. Your family's happiness, a sound mind and body, and a green earth. Living in houses that do not use fossil energy will make the earth healthier day by day. Such kind of house will also make the family happier and stronger. Affecting our future and our world through our technology for eco-friendly homes. Zero Energy Housing Complex. 그렇게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지어진 건물 하나가 노원구 하계동에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주택 홍보관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단지 121세대 단지 바로 옆에 공원에 있는 그런 작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로 벌써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에너지 분리 계측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쾌적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121세대 전체 단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바닥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저온의 온도를 가지고 3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면서도 지금 ISO에서 이야기하는 쾌적성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주택을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 주택 안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인간에게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체 내에서 내가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데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전지판을 어떻게 붙였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어느 시간대에 가장 효율이 좋은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지게 되는 121세대가 앞으로 2017년 가을쯤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노원구는 서울 내에서 가장 임대주택이 많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가장 최신의 기술을 먼저 국가가 투자를 해서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에너지 빈곤층이자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로 46%를 절감할 수 있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과 태양광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넷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는 이처럼 건축적 요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각 세대 내에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과 같이 세대별, 그다음 가족별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썼는데 쾌적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다시 말해서 햄스 시스템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게 저희 R&D 연구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공식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7년 가을에 여러분들은 이 단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The world
Bank, as you might know already, finances over 50 billion on average every year of lending projects with our cli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s about 188 countries that are members of the World Bank. And the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is a program within the World Bank, and it was created based on the demand of our clients or the developing countries or even middle-income countries that work with the World Bank for our particularly robust technical knowledge and know-how.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background, while we in the space of the World Bank operating over in the scale of $50 billion on a yearly for infrastructure, we do in that number about $10 billion of lending for direct climate-related and additional lending that are co-financing climate-related investments. These can be projects in the way of highway sectors, transport, urban, water, sanitation, many of the infrastructures that many international developing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fund was in 2011. Actually, however, we started operating in 2012. The objective of the trust fund was very simple. In short, the world started to notice Korea's green growth movement and actually got to see actual technical implementation. Words like green growth is a very ubiquitous terminology. However, Korea has amazing actual implemented examples like you saw previously in the previous presenter. She's actually created an incentive and actually is testing models. Korea is quite amazing in the experimentation that they're doing in putting together actual practices for implementation where they're looking at energy conservation or building material or others. So the focus of the trust fund then is $40 million over 4 years. It's until next year. At the moment, we have 80 projects in the world, and it involves more than 60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So in short, the shared practice and the shared goal is, in short, to help operationalize what green growth is. That means we're trying to help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t to the actual technical know-how, because countries cannot have a document that says green growth framework and be able to then make investments in new energies or even do capacity. So we get down to the know-how. I don't know if you guys can see this. Yeah, okay, it's a little broken up. So, just to give you a quick slice of what our portfolio is, 80 projects around the world at $41 million in allocated and commitments and disbursement. As you can see, the sectors are very diverse. Green growth is not, as you all know better than I, is multi-sectoral in implementation. It requires, as you can see in the urban file, it says 18 million over $41 million. However, that's a little misleading because everything happens in cities, so that has urban projects, water projects, sanitation projects, ICT projects. And you can see that it's very multi-sectoral in actual implementation, why you see such big figures in that column. What is the key for a green growth perspective in applying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for this particular program in Mexico? So they worked with the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they received funding, and in this way they were able to access some of the technical know-how, and we as Trust Fund, in my role, which I'll explain later, then helped develop a program for them. They came to Korea and met with Seoul Metro government. They met with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 which is quite an old establishment with a lot of expertise in urban city development. They also met with the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Now, I don't know if how many of you know this, but it's quite an amazing thing that the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f Korea has built over 550 new towns in the last 40-50 years. That's an amazing amoun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erms of mistakes and lessons and challenges that Korea can share with lots of others. And they've been able to find more ways to apply their learnings into the current new towns that you see developing, such as Pangyo. So I'm going to go into the role of the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and the Secretariat. It's a program within the World Bank, as I said, and my role then is to be the technical coordinator as well as the manager, so I'm in charge of the projects. I also, because I have projects globally, 80 projects around the world, I'm also able to see the continuing pattern and the challenges and leverage the same questions or similar challenges and bring countries, clients, and practitioners together. And in that way, we use a number of tools to do this. Green growth is something that cannot be told, it has to be seen. So we do a lot of sourcing of actual technical examples and experts and actual institutions to be able to share this. And so we have a lot of tools, such as the different flagships or knowledge exchanges.
We also then convene international events once a year, and we also do very targeted agenda for weekly technical exchanges. And on the right-hand column, which some of the reports are outside, we also then try to collect all these knowledge and be able to create public goods by sharing these know-how and knowledges. Okay, so this is just a quick example. I think today you had a very powerful session on ESS systems and Korea energy systems. I'm here actually because I've been on mission for the last 4 weeks in Korea, because we had 150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nd our World Bank staff that came to Korea and visited all over Korea, such as ESS systems or visiting with LSIS, for example, to look at actually in design. So we've been able to be able to show factually what green growth type of examples and technologies are, and definitely w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looks like. So where are we today? I have to say we're only 3 years old. So in the last 3 years, these are the things that we've come to. We've customized the kind of green growth examples that countries need. Just so you have a better understanding, the World Bank is a financing institution, so we then finance clients or countries that want to borrow large sums of money to be able to do the infrastructure or investments needed, as well as the capacity and know-how. In that sense, what they need to know more than the idea an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what is the actual institutional environment? What is the policy environment? What is the regulatory environment? What's the fiscal environment for this? And so we've been able to help collaborate much more within the bank and externally. And in fact, we've been actually collaborating a lot more with green institutions. Today, we have a very robust green growth implementation network. And the kind of figures, I think this is less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he bottom half, the qualitative angles. We're seeing already changes, and when I'm saying changes, this would mean when World Bank projects are being designed, we're designing projects that include, for example, your BEMS systems. We're designing projects that integrate ICT into transport lending projects, for example. And we're definitely, for example, one of our projects is taking smart card all over South Asia region, for example. So our outreach is vast. We've linked with more than 200 Korean institutions. And it's not because it's all only in Korea. We definitely work with Turkey and other places that give really good examples. For example, Turkey has BRT systems in Istanbul that are fantastic, or Singapore has very good urban design programs. However, the scale and the depth and the national level at which Korea has moved institutionally in terms of policy and investment has been phenomenal and a fantastic example for many of the client countries. So you can see, as I said earlier, we have worked we work with many countries, and these are just 30 countries who have actually visited on a very targeted weekly training and technical exchanges. All right, so I'm coming back to this number, but before I come back to this number,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trust fund is very, very, very different in other trust funds because it is leveraging 100 times the amount. So $40 million is moving and making an influence on green growth designing of $4.2 billion of lending as of today. What this means is that if they're learning new technologies, or I think some of the before presentations, they are able to then incorporate some of these technical designs in actually their project design format. A very solid example is, for example, Honduras, where we have a project with Honduras which has a hug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biggest problem they have is not supply, it's the ability to plug that into their grid because of the intensity and the variable nature of what renewable energy is. They're looking at Korea's interest in being able to stabilize these electric grid systems. So when we work on green growth, at least through this program, we're looking at actual technical implementation that go beyond the policy, but a lot more into the operational sense of establishing green growth. Here are two examples in particular that have actually gone into World Bank lending because of our work and because of their exposure on actually know-how. We're responding to the client demands. In the case of Beirut, because of what they've seen in BRTs and the evidence for emissions reductions, the evidence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evidence for economic growth in the city. Beirut, they've decided to take an investment of 200 million to do an investment in BRT. Same goes for Mexico. They've decided that having looked at some of Korea model cities and green approaches for city development, they're looking at doing $800 million investment, of which 200 they'll be taking from the World Bank to
to then do transit-oriented investment. So, I'm going to just summarize here. So we're seeing direct impact. We're directly seeing impact from the network of experts. And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ve heard from the morning session is that we've had a lot of COPs, and we're now up to COP 21. And I think we had some very enlightened speakers who've gone to so many of these events, they feel that it's useless. And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is the actual technical experts are not in the room. The actual people that can actually then make the bridges or make the buildings or connect the financing to the landscape is not present in the COP negotiations. And I think Korea's green growth examples or Singapore's examples and of implementation might be very useful models to present and look into. So with that, I'd like to just sort of leave with some quotes here. We've had people from Kazakhstan, we've had Kyrgyzstan that come back and ask us that they actually want to take this institutional model. And I think today, the presentation right before that did a great job of the institutional collaboration, the fiscal collaboration, the initiative and the drive to then experiment something different. And that exactly gets to the very heart of what green growth might be. So.